중국 여행, 이 영상 하나면 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출발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혀본 중국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가 아주 결정적인 첫 단추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집을 찾고 관광지 입장권을 예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중국 땅에서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알리페이를 설치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평범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플랜 B까지 알려주는 아마도 유일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왜 플랜 B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85%를 훌쩍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결제가 일상의 기본값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현금을 내밀어도 받지 않거나 거스름 돈을 받기 어려운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음료수를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유일한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가 갑자기 인증 오류를 일으킨다면, 혹은 인터넷 연결이 끊겨 앱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진짜 중국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존 가이드. 당신이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 그 첫 번째 장을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국 여행의 첫 번째 관문, 바로 디지털 만리장성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기기가 아니라 밥을 먹고 길을 찾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말 그대로의 생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존 도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장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제와 인터넷입니다. 먼저 결제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금과 신용카드는 잠시 잊으셔야 합니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지배하는 사회이니까요. 그 중심에는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에서 미리 알리페이 앱을 다운받고 해외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앱을 다운받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때 여권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둘째, 뱅크카드 메뉴로 들어가 여러분의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저는 왜 카드 등록이 안 되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알리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사나 은행이 해외 특정 앱과의 연동을 막아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다른 카드를 시도해보는 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플랜 B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알리페이 하나만 믿고 갔다가는 인증 오류 한 번에 길거리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사용자의 경우 거래 한도에 제한이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인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0원 이상 결제 시 3%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생존 수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첫째, 소액 현금을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중국의 모든 상점은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거스름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휴대폰이 방전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비상 상황에서 현금은 당신을 구해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겁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유니온페이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니온페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결제 네트워크라 다른 국제 브랜드 카드보다 훨씬 넓은 사용 범위를 자랑합니다. 자, 이제 결제라는 산을 넘었으니 더 거대한 장벽, 바로 인터넷입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와이파이를 켜고 늘 하던 대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만리 방화벽 때문입니다.
만리방화벽을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을 딱 3개만 남겨두고 그 입구에서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검열하는 시스템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검열 시스템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해외 서비스들을 유해 정보로 판단하고 차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이 중국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디지털 만리장성을 넘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바로 VPN, 가상사설망입니다. VPN은 내 인터넷 접속 기록을 암호화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치를 속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VPN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VPN 기능이 포함된 유심이나 이심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유심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 로밍과 비슷한 원리로 통신사가 인터넷 신호를 중국 외부로 한번 우회시켜주기 때문에 만리방화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로밍이나 여행용 유심이 VPN 기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에서 VPN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글, 인스타그램 접속이 가능한지 후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국 현지 유심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VPN 앱을 구독하는 겁니다. 노드VPN이나 익스프레스VPN, 서프샤크 같은 전문 업체들이 있죠. 이 방법은 조금 더 번거롭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VPN 앱들은 반드시 중국에 가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구독까지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만리방화벽 때문에 VPN 앱을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나 앱스토어 자체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결제와 인터넷, 이 2가지 디지털 장벽만 제대로 준비해도 중국 여행의 난이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알리페이는 기본으로 준비하되 반드시 현금과 다른 카드로 플랜 B를 세우고 나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VPN 솔루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만리장성을 돌파하는 가장 완벽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중국 어디를 가든 똑같이 적용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여행할 중국이 베이징인지 아니면 이름도 생소한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당신의 생존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제와 인터넷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중국 여행의 난이도가 갈립니다. 왜냐고요? 모든 중국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을 거라는 생각,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행할 중국이 어디냐에 따라 당신의 생존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중국 여행 정보는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중국 전체의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런 대도시들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바일 결제 보급률은 90%를 넘나들고 어지간한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외국인 응대에도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이런 일선 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선, 3선,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국 전체 도시 숫자는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도시는 고작 몇 개뿐인 셈이죠. 그럼 대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당신이 믿었던 알리페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노점상까지 QR코드를 사용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시골로 갈수록 그림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래된 식당이나 작은 구멍가게, 시골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거나 심지어 알리페이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안정적인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신의 여행지에 이 3선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금 비중을 생각보다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숙소입니다. 중국의 모든 호텔이 외국인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중국에서는 호텔이 외국인 투숙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공안국 경찰에 외국인 투숙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주숙등기, 주수동지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에는 이런 허가를 받은 호텔이 널려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 숫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상상해보세요. 늦은 밤 낯선 소도시에 도착했는데 예약한 호텔에서 외국인은 묵을 수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는 상황을요. 실제로 많은 여행객들이 겪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립닷컴 같은 예약 플랫폼을 사용할 때 호텔 상세 정보나 후기에서 외국인 숙박 가능 또는 내국인 전용 같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예약 전에 호텔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당신의 여행 계획은 당신이 발 디딜 도시의 급에 따라 완전히 새로 짜여야 합니다. 일선 도시 여행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는 스마트 여행에 가깝다면 이 3선 이하 도시 여행은 언제든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생존 여행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머물 도시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어디서 자고 어떻게 돈을 낼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중국에서 이동은 디디라는 앱 하나면 충분할까요? 천만의 말씀.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에는 디디를 부르는 것보다 지하철이 100배는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교통 문제, 가장 똑똑하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대도시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디디라는 앱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 정말 편리한 앱 맞습니다. 영어 지원도 잘 되고 알리페이에 연동해두면 내릴 때 자동 결제까지 되니 이보다 편할 순 없죠. 하지만 디디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베이징, 상하이 같은 거대 도시의 무시무시한 러시아워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데이터를 보면 베이징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지수는 2023년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러시아워 시간대의 차량 실제 시속은 약 24km에 불과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에 꽉 막힌 강남대로 한복판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44분이 넘고 출퇴근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쓰는 극단적 통근자의 비율이 중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배차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 좋게 차를 타더라도 도로 위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럴 때 현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지하철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선 길이만 봐도 상하이 지하철은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죠. 교통체증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지하철표는 어떻게 사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알리페이 앱을 다시 열어보세요. 첫째, 알리페이 홈 화면에서 트랜스포트 교통 아이콘을 찾으세요. 둘째, 여러분이 있는 도시를 선택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바로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개찰구에 이 QR코드만 찍으면 끝입니다. 현금도 실물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동 수단을 정했으니 길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쓰던 구글맵, 중국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지리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실시간 정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뭘 써야 할까요? 정답은 바이두맵, 바이두맵스이나 고덕지도 A맵입니다. 이 두 앱이 중국 지도,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복잡한 쇼핑몰 내부 지도나 지하철 출구 번호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플랜 B를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지도 기능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서 당신이 여행할 도시의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 해두세요. 고덕지도 기준으로 내 정보 탭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선택하고 도시 이름을 검색해 다운받으면 인터넷이 끊겨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스마트한 이동은 하나의 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조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디디의 편리함을 누리되 출퇴근 시간에는 망설임 없이 지하철을 선택하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구글맵 대신 바이두나 고덕지도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만약을 대비해 오프라인 지도까지 준비해두는 꼼꼼함. 이것이 바로 거대 도시의 혈관을 막힘없이 누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내고 길을 찾고 이동하는 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번역기 넘어 진짜 중국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문화적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돈을 내고 길을 찾고 이동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여행의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된 셈이죠. 하지만 여행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현지인처럼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즉 소통과 문화 이해의 영역입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으니까요. 그럼 당신의 여행을 180도 바꿔줄 마법의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누군가를 부르거나 눈이 마주쳤을 때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둘째, 작은 친절이라도 받았다면 제시에,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셋째, 식당이나 상점에서 메뉴판을 가리키며 제거, 저거, 이거 주세요. 넷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시쇼겐, 시쇼지엔, 화장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중국어는 성조 언어라는 점입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자가 어설픈 성조로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작은 노력이 현지인들에게는 큰 호감으로 다가갈 겁니다. 물론 더 복잡한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때를 위한 당신의 플랜 B는 바로 번역 앱입니다. 파파고나 바이두 번역 같은 앱들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지하철이나 외진 곳에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 설정에 들어가 오프라인 번역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중국어 데이터 사전을 미리 다운로드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인터넷 연결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었으니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바로 음식을 제대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블로그 추천 맛집도 좋지만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찐 맛집은 어떻게 찾을까요? 정답은 메이투안이라는 앱에 있습니다. 메이투안은 중국의 국민 맛집 앱으로 주변의 모든 식당 정보와 실제 방문객들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용자들이 올린 수많은 음식 사진들을 넘겨보며 가장 맛있어 보이는 곳을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마지막 관문, 바로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사 예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가락을 밥그릇에 수직으로 꽂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마치 장례식에서 고인을 위해 피우는 향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를 넘어 죽음을 연상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할 때 고민하게 되는 팁 문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팁 문화가 없습니다. 식당이든 택시든 호텔이든 가격표에 나온 금액만 정확히 지불하면 됩니다. 과도한 팁은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언어, 음식, 그리고 문화. 이 3가지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당신은 단순한 이방인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진정한 여행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여행하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장벽을 넘었고 지역별 특성을 이해했으며 교통과 소통 문제까지 해결했죠.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무색하게 만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화장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여행의 피로도를 결정하는 이 2가지 거대한 변수, 그 상상 이상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여행하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장벽을 넘었고 지역별 특성을 이해했으며 교통과 소통 문제까지 해결했죠.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화장실입니다. 중국 여행의 피로도는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사람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통일된 국경일 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매년 춘절 연휴 전후 40일간 이어지는 특별 수송 기간, 이른바 추눈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인구 이동이 발생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에도 수억 명의 인구가 중국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특정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몇 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차표가 매진되고 관광지에 줄이 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식당에 들어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춘절과 국경절 같은 거대 공휴일은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 시기에 여행해야 한다면 혹은 주말에라도 인기 있는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모든 것을 최소 몇 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베이징의 자금성은 하루 입장객 수가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에는 몇 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인파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사소해서 더 당황스러운 문제, 바로 화장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 특히 관광지나 지하철역, 오래된 건물에 있는 곳에서는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첫째는 휴지, 둘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좌식병입니다.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이나 고급 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쪼그려 앉는 방식의 변기가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의 필수 준비물 리스트 최상단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휴대용 휴지와 물티슈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방에 작은 휴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날 여행의 쾌적함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여행은 디지털 세상에 완벽히 적응하는 동시에 인파와 화장실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이 주는 압도감과 불편함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막아줄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측 가능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여권을 도둑 맞는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신의 완벽한 중국 여행을 위한 최종 안전 점검, 바로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플랜 B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장벽부터 거대한 인파와 현실적인 화장실 문제까지 예측 가능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 모든 준비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하거나 가방을 잃어버려 여권까지 사라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결제도 길 찾기도 연락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에 의존하는 현대 여행에서 휴대폰 분실은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의 완벽한 중국 여행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최후의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백업해두라는 의미입니다. 출발하기 전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묵을 호텔의 이름과 주소를 중국어로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오프라인 지도와 오프라인 번역 데이터 다운로드. 이건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거나 휴대폰이 고장나는 바로 그 순간, 이 간단한 준비가 당신을 미아 신세에서 구해줄 겁니다. 둘째, 여권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한 3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세요. 먼저 여권의 사진이 있는 면과 중국 비자면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나 이메일처럼 온라인 공간에 저장해 두세요.
다음으로 실물 여권과는 다른 가방에 흑백으로라도 좋으니 사본 한 부를 보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사본을 보내두세요.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이 사본들이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바로 대한민국 공관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긴급 연락처는 플러스 86-186-1173-0089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 번호는 플러스 82-3210-0404입니다. 이 번호들을 스마트폰은 물론 아까 준비했던 그 작은 수첩에도 반드시 함께 적어두세요. 이 최종 안전 점검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할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현명한 여행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국을 만끽할 준비 되셨나요?